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7일 새벽 3시 3분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새벽에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어제 서울남부지법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및 비대위원 직무정지와 당헌 개정안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모두 기각한 데 이어 당 윤리위가 이준석 전 대표에게 추가 징계를 내린 것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이양희 성균관대 교수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새벽 0시 23분까지 약 5시간 반에 걸친 징계 심의를 마친 뒤에 이 전 대표에 대하여 7월 8일 결정된 6개월에 추가하여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로써 이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 기한은 2024년 1월 8일까지로 늘었습니다. 왜 이 징계위원회를 밤에 소집을 해가지고 새벽에 발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정당당하게 낮에 할 수 없습니까? 이 밤에 한다는 게 뭔가 좀 이상합니다. 이양희 위원장은 징계 근거로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먼저 들었습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8월 30일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당헌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당론으로 결정했다. 이에 반하여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 징계의 핵심 이유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 전 대표는 법원이 8월 26일 당 상임정국위와 정국위 소집 의결에 대해 당헌 당규에 따른 것으로 하자가 없다고 결정한 것을 명백히 인지했다면서 그럼에도 9월 5일 예정된 정국위 개최 금지 가처분을 추가 제기한 것은 민주적인 당내 의사결정 행위를 배격하는 부적절한 행위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초기에 알려진 것과 달리 이 징계 이유가 달라졌습니다. 징계 이유가 또 추가가 됐습니다. 반면 그동안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사유로 거론되던 은행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짧게 언급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욕, 비난적 표현을 사용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윤리위 규칙 위반이고 당내 혼란을 가중하여 민심 이탈을 촉진한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명예훼손이 정치판에서 징계의 사유가 된다. 더구나 당대표가 발언한 것이 명예훼손이 된다. 그러면 과연 이게 정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정치라는 게 격한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좀 그렇습니다. 그는 이날 이 전 대표가 윤리위에 불참한 것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절대 그렇지 않다. 29일부터 문자, 카카오톡, 전화로 수차례 했는데 출석을 안 했다는 것은 본인의 권리를 내려놓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당원권 정지는 제명 탈당 권유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징계인데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최소 1개월에서 최단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최단 1개월에서 이때는 짧을 단자를 써야 됩니다. 최소는 작다는 뜻이니까 최단 1개월에서 최장 3년까지 당원권을 정지할 수 있는데 총 1년 6개월 정지라면 중징계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이 전 대표는 내년 초 예정된 전당대회에서는 당원으로서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당내에서는 이 전 대표의 징계 종료 시점이 묘하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당원권 정지가 끝나는 2024년 1월 8일은 같은 해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 약 석 달 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전 대표가 만약 지역구에서 출마를 하려면은 공천 받을 수도 있지만 공천 받으려면은 그동안에 조심을 해야 된다. 따라서 공천권을 미끼로 해가지고 이준석 씨의 입을 막겠다는 의도가 아니냐 하는 추측이 오고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이제 앞으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게 이제 정점입니다. 또 이것까지 이번 징계까지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할 거냐 아니면은 앞으로 1년여 동안 자숙할 거냐 아니면은 탈당할 거냐 몇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느낌으로는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요. 끝까지 밀어붙여 가지고 또 추가 징계를 받아 가지고
제명당하는 길을 선택을 해가지고 자신이 피해자임을 분명히 하고 할 수 없이 나는 바깥에 나가서 당을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젊은 층, 중도층, 합리적 좌파까지 포함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겠다라고 나올 가능성이 저는 더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천 받는 것에 연연할 사람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쪽이든 국민의 힘이 이준석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차라리 오늘 정말 독한 마음을 먹었다면은 제명, 탈당 권유, 제명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1년 추가 징계를 해놓으면은 뭔가 구차스러운 것 같고 약점 잡는 것 같고, 그게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 이거죠. 벌써 이 댓글을 보니까 압도적인 다수는 왜 이 보수, 그러니까 조선일보, 동아일보 같은 기사의 댓글에는 왜 화끈하게 제명하지 않느냐, 출당시키지 않느냐, 이런 게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중간하다는 거죠. 정말 그 정도로 해당 행위를 했으면은 제명해가지고 차라리 관계를 끊어버리든지.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은 이준석 당대표가 바깥에 전 대표입니다. 이제 정대표입니다.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신당을 만들 때 지금 국민의힘 안에 이준석 지지 현역 의원들이 몇 사람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간다. 그래서 다음 총선 때 결국 보수표를 가져가 가지고 지금 의석수보다 더 줄어든다.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어쨌든 당에 잡아주기 위해서, 인질로 삼기 위해서 당원권 1년, 그것도 총선 몇 달 전에 풀리도록 했다. 그런데 이걸 이준석 씨가 받지 않고 정면 승부로 나가면은, 즉 이제는 모든 걸 싹 포기하고 윤석열 국민의 당을 주적으로 삼아가지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 성향상 민주당으로 갈 사람은 아니니까 본격적으로 투쟁을 하면서 자신의 지지 기반을 넓혀가지고 창당하고, 그 창당한 정당이 2024년 총선에서 몇십 석을 얻는다. 그리고 그 판도에서 그렇게 되면 아마 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을 얻을 가능성이 높겠죠. 제2당이 현실적으로는 제2당이 국민의힘이 되고 제3당이 신당이 되어가지고 국민의 힘은 지금보다도 더 의석수가 줄어버린다? 그러면 전국은 새로 만들어진 이준석 당과 민주당이 요리한다? 최악의 경우에는 탄핵 3분의 2 의석, 즉 탄핵 가능 의석도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코스가 저는 전망을 한다면 그 가능성이 지금 저는 높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국민의힘이 최악의 수를 쓴 건 확실합니다. 이번 또 최악의 수를 썼어요. 최선은 뭐였느냐? 징계를 안 했어야 됩니다. 징계를 안 하고, 그러면은 이준석 당대표가, 전 당대표가 되겠네요. 전 대표가 말이 좀 순화되고 그래도 자숙을 하는 그런 기회를 줄 수가 있었는데, 이제 완전한 출당도 아니고, 그리고 뭐 봐주는 것도 아니고, 추가 징계 1년 되면은 앞으로 우선 국민들에 대한 인상이 나빠질 뿐만 아니라 이준석으로부터 오히려 반격을 받을 구실을 더 많이 준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처음부터 잘못된 게, 이준석을 징계하려고 했을 때 그 후에 일어날 사안에 대한 대책 없이 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돌발 변수가 하나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내부 총질이나 하던 대표가 바뀌니 당이 잘 돌아갑니다. 그것이 알려지니까 그걸 덮기 위해서 처음부터 계획 안 했던 이준석 몰아내기를 위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꼼수를 부리다가 이게 법원의 제동을 받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가처분 신청 소동이 벌어졌고, 오늘 법원이 국민의힘으로서는 다행히 이준석의 신청을 기각해버렸는데, 여기에 멈추지 않고
플러스 해가지고 이준석을 추가 징계를 했다. 자꾸 제가 윤석열, 권성동 두 사람이 특수부 검사 출신인데 특수부 검사의 악습이 별건 수사입니다. A라는 수사 목표를 가지고 했는데 그게 실패했다. 그럼 거기서 단념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약점, 뭐 여자관계라든지 돈관계라든지 이런 걸 들이다 조사를 하고 또 주변 인물들, 친족들 수사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약점으로 삼아가지고 자백을 받아내는 그 과정에서 목숨 끊는 사람들이 많은 이 특수부 검사들의 악습인 별건 수사식으로 이게 이준석 문제를 처리하는 것 아니냐. 청와대 이전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는 그런 느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정치를 징계로 하면은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역사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언론과 인터뷰한 김영삼 야당 총재를 국회에서 제명한 다음에 일어났던 게 부마 사태입니다. 부마 사태 열흘 뒤에 11.6 사건이 일어납니다. 뭔가 좀 불길한 느낌이 듭니다. 지금 보수는 이제 거의 해체되고 있습니다. 보수 해체의 제1공로자는 윤석열 대통령이죠.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킨 게 결국 보수 중도 젊은층의 연합이었습니다. 젊은층을 당겨오는데 이준석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중도 달아나고 젊은층은 완전히 앙심을 품어가지고 40대만큼 또는 40대보다 더 심하게 반윤석열로 돌았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24%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여기서 다시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든 보수, 중도, 젊은층 이 연합 구도를 다시 복원할 노력을 하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가버린다?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친이준석계 인사로 분류되는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의 혼란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중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서 보수의 자유가 사라진 날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은 이준석 개인이 아니라 보수의 자유가 사라진 날이다. 자유 없는 보수는 힘에 의해 지배되는 권위주의에 불과할 뿐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은 없고 힘만 있는 일방통행 정당이 되었다고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흔들릴 뿐 다시 바로 서겠다며 비상식적인 권위와 공정하지 않은 힘과의 싸움에서 결코 되돌아서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허은하 의원은 대변인으로서 참 깔끔하게 잘 싸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의힘은 국민은 없고 힘만 있는 일방통행 정당이 되었다. 보수가 자유를 잃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준석 전 대표를 미워하더라도 이준석 전 대표가 없었더라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것은 그건 뭐 수치로서 충분히 증명될 수가 있습니다. 20대, 30대가 이준석을 매개로 해가지고 윤석열 득표율이 거의 47%로서 이재명 후보 득표율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20대, 30대에서 이렇게 보수 후보가 득표율이 높았던 적은 처음입니다. 박근혜 후보의 득표율보다 한 12, 3%포인트 더 높아졌습니다. 이게 이준석 공 아니면 누구 공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데 1등 공신은 윤석열이 아니라 이준석이가 1등이고 윤석열 2등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당대표가 지휘한 선거에서 대선에서도 이기고 지방선거에서는 압승을 했다? 그러면은 그런 공격이 있으면은 좀 문제가 있더라도 덮어주는 게 정치 아닙니까? 정치란 건 뭡니까? 자신의 세력을 불리고 상대방을 약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상대방의 약점은 공격하고 자신들의 약점은 덮어야 되는데 지금 확인도 안 되는 성 관련 이야기를 가지고 징계를 했는데 징계하고 나서 보니까 경찰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성상납은 성립이 안 된다. 이거 뇌물죄가 성립이 안 된다 해가지고 무혐의 처분 처리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은 최초 징계도 사실은 무리였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에 또 추가 징계를 했으니까 이제 모든 것은
이런 문제는 결국은 국민 여론에 의해서 승패가 날 것인데, 확실한 것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이준석을 몰아내는데 성공하면은, 이준석에게 이기면은 다음 수순은 민주당에 지는 거다. 윤석열이 이준석에게 이기면은 민주당에는 진다 하는 구도에는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